오늘 뉴스 브리핑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민주당의 이재명 재판중지법 추진 포기 보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법 개정 이슈를 넘어 사법제도, 삼권 분립, 그리고 여론의 판단까지 모두 엮여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부터 정리하고 이어서 쟁점,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국정안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권에서는 흔히 재판중지법으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게 만드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하루 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더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국정보호법 또는 헌법 84조 수호법이라는 명칭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고 추진을 포기한다고 밝힌 것이죠.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지도부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관세 협상과 AP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쟁점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이 법이 문제였는지, 반대 여론은 어떤 논점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여론이 민주당에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중지 조항.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중에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규정을 넣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삼권 분립 우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런 법이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력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사법 절차를 멈추게 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명칭 변경 논란. 민주당이 이 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 한 것은 비판,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완곡어법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당방위라는 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을 두고 도둑이 체포하는 경찰을 때리는 게 정당방위라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맹비난했죠. 진중권 특임 교수 같은 인사는 이를 완곡어법 유퍼미즘이라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을 감추기 위한 언어 전략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이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받지 않으면 그저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성원석 원내대표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헌법 파괴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진중권 특임 교수, 한동훈 전 대표 등은 민주당의 명칭 변경을 언어적 속임수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네이밍 게임이 아니라 제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주목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있었다는 박수현 대변인의 발언은 단순한 당내 논의가 아니라 권력 구조 전반과 연계된 고차원적인 전략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민주당이 법 명칭을 바꾼 것은 여론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도 제도적 실질은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추진 포기를 선언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야권의 반발이 매우 강했습니다. 특히 재판중지법이라는 명칭은 대중 정서에 큰 반감을 샀고 민주당이 명칭을 바꿔도 본질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압박으로 연결되었고 이는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과 외교, APC 성과 등에 집중할 시기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실제로 박수현 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AP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일 수 있습니다. 대회 일정과 국내 정책 우선순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명칭 변경 시도에서 보였던 완곡어법 전략은 여론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명백한 이미지 관리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자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내부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일종의 뒤로 물러서기 전략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파장을 막기 위한 위기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내외 반응도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정치권, 언론, 그리고 시민 여론 등 주요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으며 한동훈 전 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정치평론가와 지식인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정치적 후퇴로 해석했습니다. 명칭을 바꾼 후 철회한 것은 전략 실패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중권 특임 교수를 비롯한 일부 평론가는 민주당의 명칭 변경을 비판하며 언어 전략 자체가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하루 만에 입장 변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민주당이 여론의 속도에 휘둘렸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일반 여론에서도 비판이 컸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멈추게 하는 법이라는 해석이 퍼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정치권이 사법 절차를 조작하려 한다는 의심, 그리고 삼권 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는 앞으로 정치권과 사법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일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여론이 진정되거나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점이 오면 비슷한 법안이나 변형된 법안을 다시 꺼낼 여지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미지 수습. 이번 철회는 일단 위기 대응용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경제 우선 프레임을 강화하며 이미지 회복을 시도할 것입니다. 삼권 분립 논쟁 재점화. 이번 사태는 삼권 분립의 원칙과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촉발할 것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이 향후 어떻게 논의될지에 대해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모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법부의 역할 강화 요구. 반대 여론이 강했던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적 실패의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내부 분열, 이미지 손상, 지지층 이탈 위험이 있습니다. 보수 야권의 반격.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사법 절차의 정당성, 민주당의 권력 남용 논란으로 강하게 부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선거 쟁점이 될 여지도 큽니다. 시민 참여의 증가. 많은 시민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여론 참여나 시민사회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권 싸움이 아니라 제도적 개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재판중지법 추진 포기와 하루 만의 입장 변화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은 여론과 야권의 비판, 그리고 내부 전략 조정을 고려해 전략적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법 개정 논의를 넘어 정치적 이미지, 삼권 분립,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논쟁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재도약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민주당의 전략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 후퇴인가, 위기 대응인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정치, 사회, 경제 등 중요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